대표이사 취임 축하드립니다. 너무 격식 차릴 필요 없습니다.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감사 자리에 있다가 위치만 옮긴 거잖아요. 감사는 퇴임하시고 새롭게 취임을 하신 거니까 자리만 옮긴 건 아니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나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로이어 기업에서도 축전이 왔습니다. 우리 회사 목숨줄을 꽉 쥐고 있는 곳인데 잘 보여야 되겠네요. 앞으로 박상무하고도 손발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 대표, 요즘 동남아 쪽 투자가 괜찮은 것 같던데 동남아 쪽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쪽에 공장을 하나 준비 중인데 그거 백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좀 철저히 해주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대표야 내가 늘 믿지. 이 대표가 회사를 맡은 뒤로는 내가 걱정할 일이 없어요. 과찬이십니다. 앞으로도 잘 좀 맡아주시게.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 말이 나와서 하는 말. 저는 대표이사를 맡아 회사 경영에 최선을 다했고 회사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됐습니다. 모 회사인 로이어 기업 요구나 지시도 잘 이행했고요. 그런데 이 대표 덕분인지 회사가 잘 돌아가네요. 다 박상무님이 잘 이끌어 주신 덕분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잘 나갈 때 대표이사 사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갑자기요? 갑자기 사임요? 아니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뭐 이유랄 게 있습니까? 그냥 정상에 있을 때 박수 받고 내려오는 게 어떻겠냐 이거죠. 이 회사 직원들의 생계가 다 제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 사임 요구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요. 그럼 어디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날 이후 박상무와 로이어 기업의 요구는 압박으로 변했고 그 강도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당한 사임 요구에 끝까지 응하지 않았고 회사 운영에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고? 연락처가 바뀌었다고? 예, 로이어 은행이죠. 제가 연락처가 바뀌었다고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예. 예? 회사 대표자가 바뀌어서 주소하고 비밀번호까지 변경된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주주총회도 없었고 해임 통보 받은 것도 없는데 설마 이게 뭐고? 오늘이 30일인데 22일자로 해임이 됐다고? 당혹스럽네요. 예, 박상무님. 제가 해임이 됐다는데 대체 당사자도 모르는 해임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건 뭐 회사가 결정한 거니까 이 대표가 그대로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제 대표라고 부를 필요가 없나? 박상무님 그렇게 안 봤는데 저 이대로는 못 물러납니다. 법적 책임 각오하세요. 네, 당사자도 모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빨리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했던 말처럼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확인을 빨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99호입니다.
A 회사에서 감사로 일하던 이호준 씨는 퇴임 후 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돼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모기업 격인 로이어 기업에서는 이호준 씨의 대표이사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었기에 이호준 씨는 이를 거부했죠. 그러자 사임 요구의 강도는 더욱 강해졌고 급기야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회사 대표자가 일방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이호준 씨는 로이어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이호준 씨가 해임이 됐다고 하는데 보통 대표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자, 지금 호준 씨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김영국 변호사님? 네. 사실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는 이사에서 해임하는지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해임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네. 그러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도 이사회 결의에 의합니다. 물론 정관으로 대표이사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호준 씨를 대표이사직에서만 해임하려면 이사회 결의로 충분하고 이사직에서도 해임하려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네. 자, 지금 드라마를 볼 때 이호준 씨는 이사와 대표이사직 모두에서 해임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이게 주주총회를 거쳤어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해임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사건을 좀 더 조사해 본 결과 이호준 씨가 근무 중이었던 회사 A는 로이어 기업에서 조직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면 모회사 자회사 관계가 성립하는데 로이어 기업이 이호준 씨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했기 때문에 모회사 자회사 관계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A 회사처럼 지분권자가 한 명인 회사를 1인 회사라고 합니다. 1인 회사에서는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아도 그 1인 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는 결정은 효력이 있습니다. 예.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면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주주총회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호준 씨는 그냥 해임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해임이 무효가 되더라도 A 회사는 다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다시 이호준 씨를 해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해임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뭐 그냥 해임이 돼도 되는 건지 그러면 너무하지 않나요? 그것은 회사와 이사의 계약 관계는 위임 관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고 위임에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예. 그래서 회사는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 그럼 이호준 씨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호준 씨 입장에서는 해임의 효력을 다투기보다 바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게 나은 선택입니다. 네. 상법 제385조 제1항을 보면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임기가 정해져 있건 정해져 있지 않건 간에 자유롭게 해임할 수는 있습니다. 예. 다만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면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정당한 이유 없이입니다. 네. 이게 딱 핵심일 것 같은데 정당한 이유라고 하면은 뭐 누가 봐도 정당하다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당한 이유에 관해서 대법원은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간의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의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야 한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드라마로 봤을 때 이호준 씨 해임에는 뭐 정당한 이유는 없어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A 회사는 어떤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이호준 씨를 해임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호준 씨는 임기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이 됐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예. 야, 손해배상을 한다. 근데 손해배상액이 문제인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좀 너무 이게 열이 확 꽂혀 올라가지고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상법제 38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범위는 이사의 재임 기간이나 남은 임기 동안에 받을 수 있는 보수 또는 임기 만료 시 얻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사의 남은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가 손해배상액이 됩니다. 아, 저거 받아가지고 안 되는데. 더 받으셔야 되나요? 더 받아내고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럼 소송을 통해서 손해를 인정받으면 이대로 뭐 사건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정관에 규정하였는데 주주총회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사에게는 보수 청구권이 없고 그래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자, 그럼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정했느냐가 이 사건에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 사무장이 좀 발빠르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웬일이시죠? 사실 웬일이라니요. 아니 근데 네. 보수를 안 정하는 경우도 있을까가 오히려 좀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봤더니 이 회사도 역시 매년 주주총회 의결로 음. 보수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수가 정해져 있었으니까 이호준 씨는 남은 임기 동안의 보수를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해임 이후 이사가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 있다면 손익상계의 법리에 따라 해임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임 이후에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제가 발빠르게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해임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를 못했는데 이호준 씨는 어떻습니까? 다른 직장에 일을 했습니까? 이걸 다행이라고 할지 이호준 씨는 다른 직장을 구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 그럼 해임이 된다면은 이직을 하지 말고 뭔가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겠네요. 근데 뭐 너무 분해가지고 어떻게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렇긴 하죠. 예. 자, 어쨌거나 잘 이끌어가고 있던 회사에서 지금 하루아침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이 됐는데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이호준 씨가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건 정리를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더 해주시죠. 회사에서는 권력관계의 지형 변화에 따라 임원들이 무더기로 해임되고 선임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내 정치가 과연 주주나 근로자들, 나아가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 요즘 상법 개정 논의가 활발한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주주, 근로자, 국민 경제의 발전적인 방향이 될 그런 개정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thank you